이제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2034 또는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변호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37,000원에 네. 거의 30%요. 예.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작년에요. 작년인가 작년에 재작년인가. 네,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의료 AI 관련해서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네, 이정호 전문가님.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뷰노 어떻게 보면 요즘 얘기가 긍정적인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주가는 못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문의를 주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작년에 진입하셨는데 생각보다 높게 들어가셨던 분이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너무너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금 안타깝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루닛이나 뷰노랑 뭐 다 비교되면서 다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뭐냐 과거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었던 부분은 AI 의료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발전되면은 실적으로도 더욱더 탄력성을 받겠다 했는데 막상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못 나왔던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된 행보나 주가의 빠짐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뷰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술력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FDA를 허가를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심정지 관련해가지고 어떤 진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술력은 좋은데 아직까지 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거를 어떻게 탈피해야 되냐? 요즘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본다라고 보면 기술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요. 뷰노도 약간 그런 모습세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도 아스트라제네카랑 협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모습도 나왔고 그렇게 뷰노도 그런 모습을 더 보여준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다시 한번 37,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제약바이오 그리고 AI 의료기기 이런 종목들을 들어갈 때 우리가 언제 들어가야 되냐 어떻게 보면 추세를 따라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추세가 무너지면 그때는 어느 정도 손절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손절이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딱 골치가 아픈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언제가 이제는 정배열이 되면서 올라가야 되냐 그때 제약바이오나 AI 의료를 투자해야 되냐면 어떻게 이평선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은 약간의 하락형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 장기 이평선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요 장기 이평선이 다 역배열로 되어 있던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세가 다시 이제 돌이켜서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은 21선 위에 있지만 이게 61선, 121선까지 돌파를 해주면서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정배열을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오르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 그 전까지는 조금 재미없는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만 원 밑에서는 원래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야 되지만 지금은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약간의 힘든 부분을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5,000원 부분에서는 저는 물량을 한 번 정도는 덜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우리가 주가가 한 번에 내 단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대가 18,000원인데 37,000원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거의 2배가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25,000원 부분에서는 한 번에 손절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다시 한번 2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내가 덜어낸 물량만큼 다시 한번 다시 매수를 하신 다음에 평단을 조금 낮추고 그 다음에 목표가를 35,000원까지 끌고 가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딱 평당만큼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상승 가능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갖고 계셨던 고민들이 시원하게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1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LS 일렉트릭 202,500원 10%요. 네,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아니, 어제 샀는데 네. 아침에 대응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민푸른 대표님요. 네, 민푸름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유, 요거 예, 안녕하세요. 네. 그 단기로 보고 들어가셨어요? 예, 예, 예. 근데 오늘 아침에 네. 그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2.2%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팔려고 하고 있는데 9시에 그냥 주르르 이래갖고 대응을 못 해버렸어요. 네. 맞죠. 단기적으로 보셨으면은 사실 오늘 팔면 안 돼요. 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여기 보시면 지금 진짜 자리 좋거든요. 정말 자리 좋고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요. 저는 조금 한 몇 달 들고 가도 돼요라고의 생각을 있으셨으면 이거 목표가 30만 원까지 잡아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단기로 보셨으면 여기 지금 20만 8천 원이 중요한 자리예요. 어제도 오늘도 이 20만 8천 원에서 저항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20만 8천 원을 돌파할 때 매도를 하셔야지 단기로 수익 실현하는 게 맞습니다. 최장님, 예, 예. 2, 3일 안에 매도하고 싶으시죠? 2, 3 거래일 안에. 예, 예. 빠르게. 예. 네,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20만 8천 원이 중요한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네. 여기 초록색 선 있는 자리예요. 예. 요게 60일 이평선이라서 요게 지금 저항 라인으로 되어 있는 거라 여기 돌파할 때 쫙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해드렸듯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서 만약에 저항받고 빠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 빨간색 선이랑 맞닿아 있어서 저항의 힘도 좀 세요. 그래서 만약에 20만 8천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빠진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손절할 계획도 있으세요? 아니요, 손절까지는 아니고요. 손절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상 못 하잖아요. 휴일이 껴있고 거기다가 오늘 저녁에 중요한 경제지표들이 좀 열려 있어요. 네. 그래서 금요일날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제가 잘 몰라서 양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만 8천 원을 돌파할 때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꼭 금요일날 매도를 하시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빠지게 된다라고 하시면 18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18만 원을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그때는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기 15만 원, 14만 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 가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아셨죠? 그래서 10%라서 만약에 조정이 좀 오더라도 사실 이 친구는 들고 가도 괜찮은 친구거든요. 조정이 와도 걱정 안 해도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던 거라 얘는 조정이 와도 걱정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전력 설비가 지금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전망이 좀 좋다고 하는 레포트가 막 나올 때는 주가가 좀 따라 붙을 수 있어서 지금 우리가 연휴 사이에 하루만 딱 개장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주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제가 지금 양방향 말씀드렸습니다. 님, 이거를 네. 들고 가면은 얼마나 들고 가서 30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0만 원까지 일자로 쫙 갈지 아니면 여기 전처럼 한번 조정받았다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자리가 20만 8천 원이라서 이게 돌파 안착을 하면 3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고점까지. 근데 이제 예. 단기로 보셨으니까 한 22만 원 정도면은 아주 수익 많이 난 거거든요. 단기로 봤을 때. 네, 그렇게 마디가로 목표가 설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5월에는 정말 원하는 수익만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도 이제는 좀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아모레 퍼시픽 네. 매수가는요 11만 9,6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5%입니다. 네,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오늘 저기 실적은 잘 나왔는데 네. 이게 주가는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네, 그때 이제 실적은 궁금해가지고요. 좋았는데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 걸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민프롬 대표님이요. 네, 민푸름 대표님께 상담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요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요거 매수한 지가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한 달. 그러면은 굉장히 자리를 잘 잡으셨네요. 그러면 또 반대로 언제까지 들고 계실 생각이세요? 이거는 뭐 가격 실적만 좋게 나오고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가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화장품주를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 위해서는 저는 아모레퍼시픽보다는 다른 종목을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 요거를 예. 보유라고 한 이유는 오늘의 고가보다 조금 더 한 번은 최소 한 번 이상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유라고 한 건데 네. 지금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좀 장기적으로 얘를 들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쵸. 아모레퍼시픽이 계속해서 좀 실적이 잘 안 나왔었어요. 아시죠? 예, 예. 네. 그러다가 이번에 지금 실적이 조금 잘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해요. 실적이 오늘 지금 이렇게 윗꼬리 이렇게 달고 결국에 빠졌던 이유는 뭐 네. 저항 받을 자리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좀 이 오른 힘이 결국 한한령 때문에 오늘 올랐거든요. 이 실적도 잘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의 전망이 아모레퍼시픽이 지속해서 2분기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인가 3분기도 잘 나올 것인가가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은 네. 아모레퍼시픽보다 더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아모레퍼시픽의 개인 주주들은 대부분 약간 과거의 영광을 많이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제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화장품 상장사가 거의 없었을 때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좀 이렇게 많은 효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히려 앞으로의 전망이 더 좋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화장품 다른 종목을 이제 고르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 단기로 보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오늘 지금 저항받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 딱 선 있죠? 예, 예. 예, 요게 지금 240일 이평선이에요. 그래서 장기 이동평균선이어서 힘이 강합니다. 여기를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 이제 추세 이제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자리라서 이 예. 13만 2천 원 자리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만약에 난 길게 안 볼래 이러면 13만 2천 원에서 매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내일에도 이 상황이 만약에 이게 양봉이 나오지 않고 음봉으로 된다면 어떻게 매도 가도 나쁘지 않나요? 네, 그래야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다시 이렇게 좀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요. 그 위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어쨌든 지금 양봉으로 종가를 형성을 한 게 아니라서 금요일 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잘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게 좀 어려워요. 금요일이 딱 사이에 낀 하루 개장하는 날이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한령 기대감 있을 때 쫙 오를 때 그냥 망설임 없이 익절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금요일 날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1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SK 하이닉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0만 2천 원에 55%입니다.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조금 됐는데 조금 네. 이렇게 떨어질 때 조금 이렇게 사가 좀 그 단가가 됐습니다. 네, 목소리에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다시 20만 원까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민푸른 교수님한테 받고 싶습니다. 네, 민푸름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왜 우리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삼성전자 팬이 있고 하이닉스 팬이 좀 요즘엔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 우스갯소리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 팬인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를 보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SK 하이닉스가 옛날에는 삼성전자와 나란히 설 수가 없는 기업이었잖아요. 불과 작년, 재작년만 해도 거의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급성장을 했고 특히나 HBM 같은 경우에는 1위 기업이죠. 아주 굳건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이런 위명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힘을 좀 못 쓰고 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반영을 안 하고 있는데 시청자님 전화가 끊겼을까요? 안 끊겼습니다. 네. 소리가 조금 작게 들립니다. 그래요. 제가 조금 더 네네. 크게 말씀드릴게요. 시청자님 요거 지금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거 여러 번 매수하신 거죠? 예.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돼서 버렸어요. 많이 됐는데요. 이걸 언제 팔아야 할지 자꾸 내려가니까 답답해서 좀 양은 많고 네. 양이 많아요. 네. 그렇죠. 지금 요게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사실 네. 이 평단가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원래 길게 들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길게요. 예, 이 종목은 원래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좀 길게 아니면은 삼성전자 같이 좀 긴 적금 든다고 생각하고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서 네. 만약에 시청자님이 나는 이거 한 달 보고 들어갔는데 라고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돼요. 얼마나 보시고 싶으세요? 네, 저 길게 들고 가도 되는데 자꾸 빠지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걱정이 돼서. 네네, 이게 그러면, 양이 좀 많아요. 55%라도 좀 양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네네. 맞춰서 드릴게요. 일단은 네네. 이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은요. 사실 네. 몇 년을 두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 비중을 사실 50%를 해서 들고 가도 괜찮은데 지금 평단가가 사실 조금 높아서 자꾸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횡보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더 빠져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단계고요. 두 번째로 계속 불안하시면 이거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이 반도체가 이제 좀 시장에서 주도 섹터로 돼야지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빵빵빵 이렇게 힘을 받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대선 전까지는 반도체가 시장을 끌기에는 재료가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저 단가가 조금 이럴 때게 조금 더 사가지고 낮출까요, 많이? 아니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안 안 돼요. 돼요? 여기서 더 사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올라왔을 때 비중을 덜어서 이제 갖고 가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비중을 덜어내고 들고 가셔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더 사는 거는요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 시장이 갑자기 폭락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개파락 시작해가지고 막 갑자기 여기 16만 원에서 시작을 한다. 이럴 때면 사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추가 매수는 조금 비중이 많아서 추가 매수는 좀 아닌 것 같고 결론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꾸준하게 몇 년 동안 들고 간다 생각하고 덮어놓고 보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이 전저점 아래 16만 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비중 덜어내고 들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종목은 이제 단기간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들 정도로 시가총액도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도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전문가님 조언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프론티어 19,600원에 75%인데요. 네.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지금 안 올라가고 자꾸 떨어지네요.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자율주행 네네. 관련해서 다시 좀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정호님.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이거 들어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시청자님. 한 1년 좀 돼가는 것 같아요. 1년 되셨고, 비중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가신 거예요, 혹시? 아니에요. 추가 매수했어요. 추가 매수하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퓨런티어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꽤 들어가신 지 오래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때마다 한 번씩 올라가줬던 모습가 나왔어요. 근데 요 근래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라고 본다면 테슬라의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감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시대가 끝난 거 아니야? 약간 불안 심리가 섞이면서 많이 빠져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어떻게 된다면 추가 매수는 힘드시지만 좀 기다려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정말 좋은 자리까지 왔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평단을 많이 낮추셔가지고 2만 원 밑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 부분에서는 비중을 많이 덜어냈으면 좋겠어요. 최소 거의 50%는 내가 19,5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 50%는 다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25%는 21,000원부터 물량을 조금씩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회는 한 번 더 올 거다라고 말씀해드리는 부분이 이 로보택시가 얘기가 얘기가 나올수록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로보택시가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길래 이제는 내년 부분에 조금 더 상용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그렇게까지 개발이 된다고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더욱더 투자나 아니면 현대차나 기아차에서도 더욱더 탄력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런티어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작년 12월 달에 비해서 지금 가격대가 거의 50%가 빠져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과도하게 많이 빠져줬다.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 준다고 한다면 2만 원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비중을 최대한 덜어내시는 게 좋다. 너무 욕심부리면서 더 끌고 가시다가는 다시 한번 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꼭 19,5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 비중 50% 덜어내시고 21,000원부터 나머지 물량을 슬슬 21,000원, 22,000원 이렇게 5%씩 정리를 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요, 네. 욕심을 안 부리고요, 그냥, 세금만 빼고 그냥 팔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탈출하고 싶어요. 네, 비중이 진짜 많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 괴로울 시간인데 지금 이제 차트를 슬슬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장에서 얼마 전에 로보택시 관련해가지고 한 차례 올랐다가 오늘 장에 약간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지수가 빠지면서 동반 하락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꼭 19,500원부터 2만 원 사이에 물량을 많이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에서 조금 손실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19,500원에서 2만 원 부근이요. 지금 매수가 부분, 들고 계신 평단가 부분에서는 비중을 지금 75%니까 50%까지는 다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25% 정도만 들고 가시면서 2만 원 위에서 이제 슬슬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중을 덜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실 때 좋은 참고 포인트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화면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잠시만요. 네. HDG 현대산업개발.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4,500원이고요. 네. 10%. 네,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예전에 들어갔는데 네. 물을 타가지고 지금 이게 24,500원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도 최근 주가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종호. 네, 이정호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 작년 정도에 들어가신 걸로 보이시는데 맞나요, 혹시? 네?
작년 정도에 진입을 하신 건가요? 혹시? 아니요, 21년도에. 아, 21년도요? 네. 그래서 계속 물 타서 네. 지금 이 금액이 된 거예요, 요번에. 정말 어떻게 보면 길게 투자를 하셨는데 이제 진입가까지 왔는데 여기서 내가 수익을 더 조금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네. 진입가까지 왔다가 수익을 더 챙기려고 하다가 빠져주니까 좀 아쉬웠지 않나. 그래서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말씀해 드리는 게 뭐냐면은 지금 어느 정도 추세는 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어딜 봐도 지금 뭐 건설주를 사라 마라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주가는 거의 52주 신고가 영역까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흔히 말대로 뉴스가 없을 때 모아가고 뉴스가 나올 때 팔아라. 그런 부분도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주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없을 때도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이제 건설 경기가 다시 한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구나.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 많이 하락을 했고 이제 좀 나아질 부분,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 따라서 건설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HD 현대산업개발만 이런 부분이 아니라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추세를 타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뭐 가격대인 측면에서는 28,000원 부근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딱 지금이 과도하게 딱 V자 반등으로 올라오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차트로 보시면은 28,000원 부근에서 딱 떨어지고 지금 올라가는 게 딱 가격대를 본다면 이 기간값이랑 이 기간값이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28,000원 부근에서 어떻게 본다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28,000원에서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격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 저항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 파는 게 좋냐라고 본다면 저는 최종적으로는 21선, 이 노란색이 21선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MTS로 보셔도 21선이 보이시는데 21선이 무너질 때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도 이 자리죠. 21선이 깨질 때 이때는 그냥 미련 없이 수익을 챙기던가 아니면 약손절로 나오시던가 이런 전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워낙 과거에 21년부터 끌고 왔지만 작년에 수익을 한번 줬지만 그것도 실패해가지고 그 고점 대비 다시 한번 50%까지도 줬던 모습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21선이 그때 만약에 터치가 된다고 한다면 미련 없이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물론 가격대는 지금 추세는 어느 정도는 전 계속적인 상승 탄력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28,000원 그리고 그 이상까지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도 만약에 어느 정도 정리할 때는 21선이 깨질 때는 미련 없이 팔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21선 깨질 때 네. 정리하라는 얘기이신 거죠? 28,000원까지 먼저 가격대를 잡고 가시고요. 그 자리에서 비중 5% 정도를 파시고 나머지 이제는 그때부터 더 올라갔다가 막 3만 원, 뭐 31,000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때 그때 만약 21선이 터치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그냥 파시는 게 좋다라고요. 그럼 지금은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죠? 네, 지금은 가져가도 충분히 괜찮은 부분이 지금 뭐 뉴스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도 없고 지금 어떻게 보면 차트가 증권주랑도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일단 28,000원까지는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답한 점들이 좀 풀리셔서 기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지금도 전문가님 투자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나 유튜브 채팅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